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소장 민성원입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나와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그 전략까지 오늘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시험에서 뭐 특이한 점은 그 수학 영역, 그 가형에서 탐구 영역 응시자 1%, 이거 당연한데 그 나형이 좀, 그쵸? 나형에서 사탐 영역 응시자 비율이 76%, 그러니까 문과니까 76% 사탐을 했는데, 그 과탐도 19.4% 해서, 역시 그 이과생이지만, 가형이 자신 없는 친구들은 나형을 선택한 친구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가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이제 표준 점수 등급 컷이 나왔는데, 국어가 131점이에요. 국어 131점 1등급 컷. 수학 가형이 130점, 나형이 131점. 등급 컷으로 보면, 1등급의 제일 아랫부분이 국어나 수학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사탐은 63에서 67점이 1등급 컷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한 4점 차이 났고요. 과탐은 1등급 컷으로 보면은 62에서 68이니까 무려 6점 차이나 나서 그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탐 영역에서 과목별 응시자를 보면 생활과 윤리가 12만 9천 명, 사회문화가 12만 4천 명 해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두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회문화에서 좀 이변이 벌어져가지고 수험생들이 아주 좋아하거나 당황하거나 하는 일이 생겼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5천 명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특이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탐 같은 경우도 항상 생기는 일이지만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이번에도 좀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과탐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생명과학 1이나 지구과학 2를 선택한 친구들은 뭐 크게 이변이 없었고요. 2에서도 생투, 지투를 선택한 친구들은 크게 이변이 없었는데, 이번에 물리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1, 2에서 좀 더 둘 다 약간 당황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점수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영역부터 보겠는데요. 국어는 1등급 커트라인이 131점, 2등급이 125점 커트라인인데요. 근데 국어는 만점이 144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그 커트라인하고 만점 차이가 13점 차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났다는 거는 굉장히 국어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점자 숫자가 151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 전체 다 만점을 받는 친구가 6명 나왔다고 하니까 이 국어 때문에 전체 만점이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970명, 가형, 나형이 1427명 나왔거든요. 근데 국어가 151명이니까 요거 조합 맞추고 뭐 사탐, 과탐 다 맞춰버리면 만점자 숫자가 별로 많이 안 나와서 요번에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이 130점 1등급 커트라인, 나형이 131점 커트라인, 그 다음에 2등 커트라인이 123, 126.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안정적으로 뭐 큰 차이 없이, 가형, 나형 차이 없이 비슷한 걸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문제점 발견되지 않았고 1등급이 12.6%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영어 시험치고는 굉장히 1등급 받기가 수월했다 해서 영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뭐 한국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1등급 커트라인이 그 34%가 1등급이니까 거의 대부분 1등급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탐으로 가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생활과 윤리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사탐들은 거의 그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점이
65점이 1등급인데 여기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63점이 이제 2등급이죠.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윤리와 사상도 64점, 만점만 1등급입니다. 한국지리도 63점, 요 만점만 1등급이에요. 만점이 8.95%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만점만 1등급인데 심지어는 만점 비율이 13%나 됐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67점이어서 하나 틀려도 1등급이 된 거였어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역시 67점, 만점만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67이 1등급 커트라인인데 만점이 표점이 69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도 만점을 안 맞아도 1등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66점이 1등급 커트라인인데 여기서는 만점이 69점입니다. 정치와 법도 표점이.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주 사회문화가 특이한데 1등급 커트라인이 65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점이 71점이에요. 그러면 1등급 안에서 65점서부터 71점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2등급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과목별 등급에 따라서 왜 점수가 중요하냐면, 생활윤리 같은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이 6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면 65점을 받았고요. 윤리와 사상은 만점을 받으면 64점으로 표준점수, 한국지리는 63점 표준점수, 그 다음에 세계지리도 만점을 받으면 63점 표준점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면 동아시아사는 67점입니다. 저기다 표시한 건 다 만점 받았을 때 점수예요. 정치법도 만점 받았을 때. 자, 그러면 한국지리는 만점 받으면 63점인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2등급 받은 친구는 63점이잖아요. 근데 한국지리 만점 받은 사람도 63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 2등급 받은 거하고 한국지리 만점 받은 거하고 표준 점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걸로 하면 사회문화 만점 받은 사람은 71인데 한국지리 만점 받으면 63이니까 같은 만점에서도 점수차가 8점이 나는 8점. 그러니까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어도 세계사 2등급 받은 거나 마찬가지, 동아시아사 2등급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쵸? 법 2등급 받은 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아주 유리하다. 이거는 원점수 기준으로는 맞겠지만 표준 점수로 변환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과목 선택에서 과연 어차피 공부를 되게 많이 할 텐데 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좀 믹스를 잘 해서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준 점수가 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생활윤리나 사회문화를 제일 많이 선택했는데, 생활윤리는 이변 없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회문화는 1등급 간의 분포가 워낙 커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을 했거나 고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물론 사회문화를 좋은 성적으로 간 친구들은 이번에 여기서 표준점수에서 굉장히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 탐구 영역으로 가보면 여기서도 이제 하나씩 좀 볼 텐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점자가 3,400명이 나왔는데, 만점이 1등급 컷이에요, 물리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65점인데, 여기서 만점자가 화학 같은 경우는 68점입니다. 68. 표준 점수가. 생명과학 만점은 71점이고요. 지구과학 만점은 72점이에요. 커트라인으로 보면 물리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68에서 65니까 1등급에서 3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71에서 67이니까 여기서는 4구간.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72에서 68이니까 4구간인데, 물리 만점 받은 거 하고요. 지구과학 2등급하고 점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하나만 틀렸으면 아주 데미지가 굉장히 컸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만점자하고 지구과학 2등급하고 점수가 표점으로 똑같이 64점이니까 이번에 물리를 선택했던 친구들은 만점을 받았어도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했을 수가 있고요. 물리 2로 가버리면 얘기가 더 심해지는데, 물리 2는 그 만점이 이제 62점이에요. 근데 만점제 비율이 11.5%나 나와가지고 11.5%. 그러니까 2등급이 없어요. 하나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화학2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면 70점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구간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2 같은 경우에도 만점을 받으면 69. 여긴 2구간, 67에서 69니까. 지구과학2 같은 경우에는 69. 65에서 69니까 4구간. 그래서 물리2를 만점을 받은 친구를 보면 그 생명과학 2등급, 지구과학 2등급, 화학 2등급이나 표준 점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62, 62, 63. 물론 학교마다 이제 그 반영한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표준 점수로만 보면, 그래서 그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물리 만점자는 64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만점자는 72점이니까 같이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로는 8점 차가 나는 거죠. 8점 차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항상 쉽게 나온다 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급간에 4구간 정도가 1등급 안에 있다는 거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 2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학은 70점이고, 그 다음에 만점자가 물리가 62점이니까 역시 여기도 8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리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간다고 그러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그 조합으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항상 변화가 좀 적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렵게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2를 해야 되니까 그 조합을, 그러니까 생2나 지2를 한 조합으로 가져가고 교차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원은 그 물리나 화학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는 좀 안 해주는 게 그 내가 공부한 거를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그 2까지 물리화학으로 가져가고 1도 물리화학으로 가져가면
이게 어떤 해에는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어떤 해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서 현재 내가 공부한 내용과 실력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으로 그 전체적인 분석을 한 거고요. 이제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역별,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 점수를 가지고 좀 볼 텐데요. 그 아까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표를 좀 모아서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긴 하겠지만 좀 들어주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131에 2등급이 125, 그 다음에 수학은 130, 131. 그래서 요거를 보면 크게 뭐 난이도에서 봤을 때도 큰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등급 컷으로만 보면 1등급 커트라인은 131, 130, 131에 2등급 컷이 125, 123, 126이니까 뭐 국어나 수학이나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탐 같은 경우를 보면 생활윤리 1등급 커트라인 65, 윤리와 사상 64, 한지 63, 세계지리는 63인데 1등급 비중이 13% 내가지고 2등급 없고요. 동아시아사 66, 세계사 67, 경제 67, 정치화법 66, 사회문화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 되는 과목을 제가 표시를 할게요. 생활윤리는 65점이 커트라인인데 65점이 만점입니다. 윤리와 사상도 64점이 커트라인인데 64점이 만점입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국지리도 63점이 만점입니다. 뭐 세계사는 말할 것도 없죠. 63점이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는 67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지 않아도 1등급이 됐다는 거죠. 하나 틀려도. 세계사 같은 경우는 67점이 만점이니까 이것도 만점이 1등급입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69점이 만점이에요.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69점이 만점인데,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71점이에요. 그 1등급 안에서도 점수차가 무려 6점이 나와요. 6점. 그래서 급간이 6구간이 있고요. 심지어는 2등급 커트라인 62점인데 여기 보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가 64도 2등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2등급을 받은 친구가 윤리와 사상 만점, 한국지리 만점보다도 표점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회문화 만점 받은 친구들은 진짜 박수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사탐 같은 경우에는 윤리와 사상하고, 생활윤리하고 사회문화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은 다른 쪽도 신경을 써보는 것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뭐 만점이 13% 나와가지고 하나만 틀렸어도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가중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앞에도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설명할 텐데요. 과탐에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64점, 그 다음에 화학은 1등급 커트라인이 65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67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68점 1등급 컷인데, 이것도 만점으로 보면 물리학은 1등급 커트라인하고 만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라는 얘기고요.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68점이 만점이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71점이 만점이었고요. 지구과학은 72점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만점을 받으면 72점을 받는 거고요. 어떤 과목은 64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만점자는 지구과학 그 2등급 커트라인하고도 점수가 표준 점수가 같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좀 신경을 써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2로 가버리면 또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습니다. 화학 2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70점, 생명과학 2는 69점, 지구과학 2도 69점. 그래서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간에도 66에서 70점 화학2, 생투도 69에서 67, 지구과학 2도 69에서 65, 이렇게 1등급 안에서도 격차가 좀 낮고, 2등급 커트라인도 62점, 63점, 62점 이렇게 돼 있어서 큰 오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물리 2를 선택하는 거는 진짜 약간 도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서울대 갈 친구들은 앞에서 되겠지만 이 두 과목을 중에서 하나를 2를 선택하고 이런 교차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고 교차로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게 그 내가 공부한 거를 그 마지막 날 이런 선택의 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실력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의 도수 분표. 이게 이제 만점자서부터 도수 분표가 나오는데 그 최상위권은 사실은 등급 컷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 컷은 별 의미가 없고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영역 이제 과목별 표준 점수 도수 분표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어 만점자가요. 표준 점수가 144점이에요. 수학 가형 만점자는 표준 점수가 137점. 수학 나형 만점자 137점.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물론 학교마다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국어 같은 경우 만점을 받으면 144점을 받고요. 어차피 대학 입시는 표준 점수로 가는 거니까. 수학은 137점. 같이 만점인데 점수차가 7점이 난다는 거죠. 수학 가형 나형 동일하게 137점인데 더 재밌는 거는 전국의 국어 만점자가 15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6명 나왔다고 하는데 수학 가형 만점자는 971명이고요. 수학 나형 만점자는 1427명이에요. 합치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국어 만점자가 15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6명이 수학 때문에 만점을 못 받은 거예요? 국어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국어겠죠. 국어. 그러니까 국어 수학 동시 만점 받은 학생들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 하면 1등급 커트라인이 국어가 131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학은 130점이에요. 수학 가형은. 수학 나형이 131점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1등급 내에서도 만점하고 1등급 커트라인하고 13점 차이가 났다는 거죠. 국어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최상위권 아이들은 수학에서는 137에서 130이니까 7점 차이 났고요. 수학 나형에서는 137에서 131이니까 6점 차이 났어요. 여기서 6점 차이, 7점 차이, 13점 차이라는 것은 최상위권이 국어에서는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에서 내가 만점을 받은 친구하고 겨우 1등급 받은 친구하고 13점 차이가 나는 거면 학교가 몇 개가 바뀌죠. 과가 바뀌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만점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7점이니까 이것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어는 거의 2배. 수학 나형에 비해서는 2배가 넘죠. 6점 차이인데 만점하고 1등 커트라인하고. 또 하나. 그러면
만점하고 1등급 커트라인하고 차이가 13점이라고 보면, 자,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커트라인이 123점이에요. 그러면 수학 만점하고 2등급 커트라인하고 차이가 14점이라는 얘기예요. 국어는 1등급 내에서 13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만점하고 2등급 커트라인하고 차이가 국어 1등급 내에서 차이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국어로 가는 거예요?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국어 1등급 커트라인하고 만점 차이가 13점. 수학은 2등급 커트라인하고 만점자 차이가 14점. 수학 나형은요, 3등급하고 차이예요. 1등급 만점자하고 3등급을 받은 친구하고 점수 차가 여기가 13점이거든요. 2등급은 당연히 넘어갔고. 그러니까 수학 나형은 만점자하고 3등급 학생 차이가 국어 1등급 내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이 매우 세세하게 나눠진 것은 첫 번째가 국어고 두 번째가 수학 가형, 네 번째가 수학 나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학교, 의대 전부 국어에 의해서 좌우됐다. 그거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어에 의해서 좌우됐다. 그거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국어가 강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국어 만점자 이 151명 안에 들었다. 그럼 웬만한 대학 다 가는 거죠. 국어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죠. 여기 점수를 하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전국에 만점자가 151명밖에 안 되는데 뭐 국어. 수학 가형 971명. 수학 나형 1427명. 자, 이 숫자만 보면 국어 만점자는 151명. 여기에 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사탐 그 표준 점수 위주로 100분위 한번 볼 텐데요. 그 생활윤리 만점자 1등급, 윤리와사상 64 만점자 1등급, 한국지리 63 만점자 1등급, 세계지리 자 63 만점자 1등급인데 여기 보면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만점자 비중이 13.63%여가지고요. 그 2등급 없고 바로 3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60점 여기가 3등급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3등급이죠. 그러니까 62, 61, 60점 다 3등급, 2등급이 없을 정도로 1등급이 많았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이 66점이에요. 요 구간이 다 1등급. 만점이 아니어도 1등급이 됐다는 얘기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67이니까 만점만 1등급. 경제 같은 경우는 67이 1등급이니까 만점이 아니어도 1등급이 됐고요.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66.1등급. 자, 여기는 세 구간이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아주 심했는데요. 만점이 이제 표준 점수가 71점인데 1등급 커트라인이 65점이니까 이 모두가 1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만점을 받았을 때 무려 71점이고요. 사회문화는. 그 다음에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그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을 때 63점이죠. 자, 한지, 세계지리. 즉, 내가 만점을 받았는데도 사회문화 2등급보다도 점수가, 표준 점수가 높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 역시 2등급보다도 점수가 높지 않고 법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과목을
그 수능 만점자다라고 했는데 표준 점수로 바꿔봤더니 표준 점수로는 오히려 몇 개 틀린 친구보다도 점수가 안 높을 수가 있어서 그 항상 그 쉬운 과목에는 남들도 몰리게 되고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고 남들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바쁠 때는 뭐 남들이 많이 하는 생활윤리나 사회문화를 선택하거나 그다음에 그냥 외울 게 많고 공부하기가 쉬운 세계지리나 한국지리를 선택하는데요. 저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얘기하는데 경제나 법, 정치와 법, 경제나 정치와 법을 좀 선택하는 게 나중에 국어 비문학에도 좀 도움이 되고 윤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어 비문학에 도움이 되고 그 안전장치도 좀 될 수 있어서 한 과목 정도는 사회문화, 생활윤리, 뭐 지리나 세계지리나 그 한국지리를 선택하고 나머지 한 과목 정도는 경제나 정치와 법, 윤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왔다가는 선택 과목에 의해서 그 로또를 맞거나 벼락을 맞을 일이 생기는데 최소한 벼락은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이번에 아주 골치가 아팠던 게 이번에 물리였는데요. 물리는 만점만 1등급이에요. 물리원. 그래서 등급컷이 64점이었고 화학은 등급컷이 65점이니까 3구간 있네요. 만점은 68점, 1등급컷은 65점. 생명과학은 만점은 71점, 등급컷은 65점. 등급컷 67점. 생명과학은 만점은 71점, 1등급 컷은 67점. 저 5구간이네요. 지구과학은 뭐 항상 쉽게 나온다 했던 지구과학인데 이번에 만점이 72점으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1등급 컷은 68점. 여기도 5구간이네요. 72, 71, 70, 69, 68. 그래서 그 생명과학은 71부터 67까지. 자, 이렇게 원으로만 봤을 때 보면 물리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인데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 64점이고요. 생명과학은 만점을 받으면 71점, 지구과학은 72점, 화학은 68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그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의 2등급 점수밖에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표점으로 보면. 화학 2등급이 64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쵸, 64, 이 정도 됐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63점이 2등급 컷이니까 거의 이 구간에 있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64가 2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보다도 오히려 표점을 못 받은 형국이 됐습니다.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 가장 안전하게 수능에서 선택하는 거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로또도 못 맞지만 벼락도 안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원에서는 사실은 근데 꼭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매번 바뀌어가지고 올해 분리했으면 내년에 유리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원을 선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점수 잘 나오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면은 안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기도 싫고 잘 안 나오는데 택할 필요는 없고, 2는 그야말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생원, 지투,
그다음에 지원 생투로 가든지 이게 가장 안전하고, 근데 내가 이 두 과목에 대해서 별로 강점이 없다 그러면 물원 화원을 선택하더라도 투만큼은 이 두 과목 쪽으로 그 가주는 게, 이렇게 가주거나 이렇게 가주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투를 보면 물리 투 같은 경우 보면은 62점이 그 커트라인인데 그 만점도 62점이란 말이에요. 만점도 62점. 그러니까 만점 비율이 11.52%였고 바로 59점이 2등급 없고 여기가 3등급 커트라인이 여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되고 2등급이 안 나올 정도로 였고, 그 다음에 1등급을 11.52%가 받았고요. 화학2 같은 경우에는 66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 67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고, 지구과학2 같은 경우에는 65점. 1등급 커트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 만점을 받았는데, 물리2 만점을 받았는데, 화학2 2등급 점수보다도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물리 1이나 2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학교마다 뭐 변환 비율은 다르긴 하지만 요번에 고생을 좀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럼 모르죠, 뭐. 모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2,700명을 보는 시험을 보거나 2,900명 보는 것보다는 6,500명이나 4,000명 정도 보는 시험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과 과목은 바쁜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 생활윤리,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이런 거 선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이 네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정치와 법이나 경제 선택하거나 윤리와 사상 선택해서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학은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내가 뭐 그게 과목에 대한 그 선호도가 없다면 생원 지원하고 생투 지투 조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만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원은 매번 좀 바뀌니까. 그래도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물리 한 과목 잡고 생물이나 지구화학 쪽에 한 과목을 잡든지, 화학 한 과목을 잡고 생물이나 지구화학 쪽에 한 과목을 잡으면 그렇게 로또 맞을 일도 없지만 벼락 맞을 일도 없이 내 공부한 대로 실력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입시를 뭐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국어가 그 변별력이 추상위권에서 굉장히 컸다는 거하고, 수학은 뭐 예전 정도 수준이었다. 그 다음에 그 문과 쪽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특히 그 사회문화 선택에서 변수가 크게 작용했고, 이과 쪽에서는 물리 과목 선택한 학생들한테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번에 국어가 만점자가 144점에 1등급 극간 차이가 13점이나 날 정도로 극단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말들은 그게 안 어려웠다 얘기하는데, 그건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 감각적으로 항상 얘기할 게 아니고 숫자로 대학을 가는 거지 뭐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대, 고려대 의대, 성대 의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다 국어가 좌우했습니다. 국어가 좌우했고요. 일단 그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쭉 추려봤는데요. 1번 같은 경우가 보통 때는 비문학 지문이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1번. 이번에는 문법이었습니다. 문법. 근데 뭐가 어려웠냐? 지금까지 국어 문법은 본문을 잘 읽으면 문법 상황을 몰라도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은 본문을 보고서는 풀 수 없는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맞출 수 있었는데 그냥 수능 기출문제만 드립다 풀었던 친구들은 아주 생소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문법에서. 보통 2문제가 문법에서 10문제 중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1번, 2번, 10번이 문법이었어요. 문법. 그리고 역시나 3번부터 9번은 전부 뭐? 문학 한 문제도 없고요. 합법작문 한 문제도 없고요. 전부 비문학. 자, 국어 잘 보려면 뭐 해야 돼요? 문법, 비문학. 그런데 이제 입시가 바뀌어서 엄매하고 이제 그 화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문법은 피해갈 수 있겠다? 뭐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법이 계속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뭐죠?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문법 정리를 잘 해놓으면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대로,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대로. 문법은 지식의 영역이고요. 비문학은 연습의 영역이거든요. 연습의 영역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지식의 영역은 알면 맞춥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고요. 깔끔해요. 근데 그 연습의 영역은 축구 같아서 늘 연습할 땐 잘 되다가 실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아주 잘해야 돼요. 재작년에 국어가 정말 어렵다고 했던 국어 문제가 그 물리학 지문하고 법학 지문이었거든요. 작년에는 BIS 경제 지문이었고요. 올해는 법학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 법학 지문, 철학 지문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요번에 그 이과 쪽 지문은 3D 입체 쪽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면 그 어떤 문제였냐 하면 결과적으로 문법 문제 2개 나왔고 비문학 문제에서는 그 문법 문제부터 얘기 드리면 문법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정답률 20% 이거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니까 찍어 맞춘 거하고 풀고 맞춘 게 비슷하다. 2번 문제 20점인 다 틀렸다는 얘기죠. 정말 맞은 친구들도 알고 맞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3번이 33%, 4번이 역시 33%, 거의 확률에 마찬가지죠. 5번이 34%, 6번이 35%, 7번이 37%, 이제 8번부터는 그래도 이제 약간의 정상 반 정도 근처 40%, 그 다음에 42%, 45%,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좀 비문학 지문인데, 내용은 뭐냐? 3번 문제는 북학 관련된, 박제가 북학 관련된 거고요. 북학의. 이거는 뭐, 이동무 박제가의 그 서로 철학을 비교한 건데, 제가 그때 그 수능 비문학 문제 풀어줬을 때 제가 이거 직접 풀었잖아요. 풀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애들이 쉽게 풀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도에 국어 평이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평이해?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평이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과학 지문.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에 가깝겠네요. 5번 같은 경우, 채권, 법. 채권. 6번, 똑같이 채권. 7번, 기술. 아까 3D. 8번, 법, 채권. 9번, 3D. 근데 북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사와 관련된 얘기고, 인문학. 3D 같은 기술 관련된 문제인데, 법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채권 채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훨씬 읽기가 쉬워지는데요. 그런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철학적 용어하고 법학적 용어, 그다음에 경제학적 용어 어려운데, 법률에 관련된 문제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상 앞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들이 다 완성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기출 문제만 계속 푼다고 했을 때 이런 지문들을 읽는 게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고민을 하다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솔루션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번에 콴다에서도 그 철학하고 법 지문하고 경제 지문, 이 세 지문을 좀 깊게, 그냥 대충 뭐 그냥 기출문제 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장 구조 분석은 당연히 하지만 경제나 철학이나 법 지문은 그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봐야 될 책도 이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딴 과목이 좀 된 친구들은 내가 최상위권 대학을 높이 가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책 제목도 의대 가는 비문학 독서를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요새 국어가 자꾸 어렵게 나와서, 이 엄매가 딴 데로 가고 화작을 가더라도 이 독서는 남아있잖아요. 이 독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수학 잘 보기 위해서,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 목표가 서울대나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라면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국어 비문학을 뭐 고3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3, 고1, 고2 미리 좀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 국어 만점 받아서 전국에 만점자 150명밖에 없을 때 표준 점수 144점 받아서 만점 받아서 그 여러분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늘 이렇게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분석은 뭐 사실에 근거하고 숫자에 근거한 분석이니까 좀 잘 판단하시고, 그 감성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정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추세는 나한테 제일 불리하게 해석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 당일날 뭐 운이 좋겠지 그런 일은 잘 안 생긴다고 해요. 당일날 거의 대부분 운이 없습니다. 머리도 잘 안 돌고요.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잘 짠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 과목이 복잡하고 그럴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어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테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도움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입시 분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